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이랬을 때 구제책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 차고 송금했을 때 구제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취인한테 통보해서 반환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수취인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잘못 송금한 돈을 찾을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지금은요, 차고 송금된 돈을 반환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차고 송금을 했다. 그러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한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부터 1천만 원 이하의 차고 송금권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5만 원 밑은 좀 작아서 안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소요가 많이 따라서 그럴까요? 그리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신청 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일어난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금융회사의 계좌라고 하는 것은요,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말하고요. 간편송금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홈페이지 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kmrs.kdic.or.kr이 되겠습니다. 이쪽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예보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요,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가 됩니다. 자, 차고 송금 반환 절차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 송금인이요, 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게 된다면요, 예금보험공사는요,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차고 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차고 송금 수취인한테 자진 반환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 반환이 된다면요, 당연히 그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반환 시에는요, 지급명령 진행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지급명령을 통해서 잔액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차고송금 반환 절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차고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불응했을 때 차고송금인은요, 예보의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보는 차고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차고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차고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만약 차고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차고 송금인한테 반환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반환받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서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된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는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있고, 차고송금 반환 지원 규정 시행 세칙이 있고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차고송금건에 대해서 차고송금을 했을 때 수취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 이랬을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고송금건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는 불가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예보공사를 통해서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 반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도가 시행된 2021년도 7월 6일부터 2022년도 1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의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총계가 놀랍게도요. 2만 421건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차고 송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 대상은요. 2,766건이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놀랍게도 88억 5,1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446건이고요.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비대상도 있겠죠. 뭐 금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889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요. 43억 6,400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반환 현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총계가 1,705건이 되겠고요. 금액으로는요. 2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진 반환은요. 1,661건입니다. 그러니까 1,700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진 반환을 했죠. 거의 95% 이상은요. 금액으로는요. 20억 3,700만 원이 되는데 자진 반환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4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급 명령을 통해서 거의 1억 원에 해당되는 9,500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은 과연 차고 송금을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요. 건수는 500건 정도가 됩니다. 8.2%고요. 금액은 작죠. 그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건수로는 2,232건이고 36.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요. 5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요. 1,015건입니다. 16.6%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도 있죠. 899건이고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요. 504건이고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도 427건.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고액 차고 송금도요. 무려 523건이고요. 금액으로 본다면요. 가장 많죠. 38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은행을 통해서 차고 송금된 경우에 돈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